아, 요산 요수. 이 아름다운 곳에 집을 지었다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왔거든요. 아, 오늘 탐구할 집이 어디 있지? 누가 계시네? 여길 관리하는 분이신가? 아이, 선생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하나 찾고 있는데요. 네, 순재라는 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아시는 게 있나요? 제가 그 찾으시는 인양제라는 집의 주인입니다. 네? 집주인이시라고 선생님께서요? 아, 그래요? 저 집이 저희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인양제입니다. 세로로 긴 땅에 디귿 형태의 집이네요. 그럼 저기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집에 제 복권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복권이요? 예, 혹시 그럼 매주 그 복권 사시는? 제 복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예. 예. 몇 년치 복권 예. 소개해 주시려고 그러나요? 아니 복권하고 산다니? 그 대체 무슨 소린지? 제 복권이 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복권입니다. 아, 그래요? 이 집에 와서 복권을 탄 최재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이후 남편을 제 인생의 복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아내 차은경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는 이 집사람이 늘 제보고 자기 인생의 복권이 저라고 했는데 예, 그러고 제가 살았어요. 제 인생의 복권이라고. 이 집을 짓고 너무 고마워서 네. 예, 저도 모르게 요새는 이제 제 복권이다 이래 이제 생각. 아유, 고맙죠. 그렇게 그럼 서로가 생각해 서로에게 주니까. 복권인 그런 부부신가요? 저는 평생을 복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네. 이 사람은 여기 와서야 비로소 제가 복권이래잖아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각자 회사원과 교사로 열심히 살아온 35년 차 부부. 외동딸을 출가시키고 1년 전 은퇴를 한 뒤 양평으로 왔다네요. 전원주택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사람은 전원주택에 대한 꼭 살고 싶다는 그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버려두고 자기 혼자 가서라도 살겠다 이렇게 할 때 뭐 즉시 아유 왜 이러십니까?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마음을 바꿨죠. 아니 복권이라더니 전원생활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간다고 했을 정도로 뭐가 그렇게 급하셨대? 어릴 때 살았던 그 땅 있는 집이 참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어릴 때 살던 집을 가본 적이 있어요. 이미 없어졌더라고요. 제 마음의 고향이 송두리째 그냥 사라져버린 느낌? 제 아이가 결혼을 하고 손녀를 낳으니까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어릴 때 추억을 이렇게 채곡채곡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곳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실향민이라 뿌리가 없었던 아내는 딸과 손녀에게 뿌리가 될 집을 남겨주고 싶었다는데요. 집 좋아? 이거 나중에 제 집도 된다. 특히 4대에 걸친 4명의 여자를 위해 지었답니다. 이 집에 대한 모든 권리와 결정권을 어머님이 다 하셨다고. 한 가지만 빼고 진입로. 진입로를 저쪽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따로 빼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쪽 진입로가 워낙 가팔렸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넓게까지 하는 데는 조금 반대했었죠. 너무 넓어요. 주차장에 위치한 가파른 계단 대신 진입로를 새로 냈다죠. 문을 이렇게 크게 안 만드셨으면 위에 그 마당을 좀 넓게 쓰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 그 부부가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네. 이게 너무 넓게 차지를 해서 조금 처음에는 서로 의견 조율하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일단 마당은 넓고 봐야 되는데, 네. 야, 이것 때문에 마당 면적을 너무 많이 이 깎아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마당은 어떤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예. 이쪽인가요? 가실까요? 네, 한번.
근데 참 완만하고 넉넉하네요. 네. 대문도 따로 없는 이 집의 입구를 지나면 병풍을 두른 듯 시원한 풍광과 안주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앞마당이 조화를 이룬 듯 펼쳐집니다. 계단을 정말 탁 올라오는 순간 클라이막스처럼 이게 펼쳐지는 풍광이 예. 와, 정말 참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저 건너편은 이제 추업산, 여기는 임산부가 누워 있는 같이 열려 있는 게 개군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지역을 설명할 때 모든 게 기준이 산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선생님 그 정원에 되게 독특한 게 하나 있네요. 이 두 나무가 아직은 어리고 빈약한데 참 기특하게 열매를 맺고 있어요. 네네. 이 집의 보호수인 셈인데 아내에게는 특별한 나무라네요.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에도 감나무가 있었고 친정엄마가 마지막에 살던 집에도 감나무가 있었고 어떤 그런 엄마에 대한 추억도 있고 이 감나무는 저희가 이 집을 떠나도 아이들에게는 이 감나무가 남아 있잖아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 앞마당은요, 노무가 아끼는 장독대와 아내의 꽃밭에 외손녀의 모래놀이터까지 품고 있죠. 이 마당 안에 그 두 분의 어느 가족의 기억과 추억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는 이렇게 저장고 같아요. 아유, 저희 부부 바람입니다. 이 마당에 죄다 그냥 어머님 다 그 물건들로 채워져 있고 선생님 건 하나도 없네요. 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 돌입니다. 이 아, 이 돌이요? 예. 이 땅을 개간하면서 나온 돌이라는데요. 남편에겐 일상의 위로가 되는 벗이랍니다. 잘 잤나? 바다를 빡차고 오르는 고래 모습 같아서 고래라고 부르기로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가 만지고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돌입니다. 집안은 아내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집사람이 못 만지게 합니다. 저는 집 바깥으로 풀이나 베고 왜냐면 이 사람 손이 조금 이런 말 해도 되나? 열순 흥손이라고. 뭐를 하면 잘 망가뜨려요. 그래서 뭐를 해준다고 했을 때 만지면 망가뜨릴 확률이 반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모가 아까 사신다고 그것까지 이렇게 고려해서 보니까 집이 좀 작아 보이는. 네.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고 어, 지붕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네. 정원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아, 뒤에 들어오시죠. 보이긴 보이네. 앞마당의 뒤로 돌아가면 가족들의 공간인 두 번째 마당이 나타납니다. 번듯한 마당이 하나 더 있네요. 아, 저 앞에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면 네. 여기에는 우리 가족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좀 글쎄요, 한 방향으로 좀 긴 땅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그게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마당을 2개로 분리를 해서 풍광은 그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좋은 그 선례가 된 것 같은데 슬슬 이제 집 내부를 한번 탐구하러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오. 앞마당에 접한 현관을 따라가면은 깔끔한 분위기의 다이닝 룸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부엌과 이 식당이라는 게 저는 참 되게 의외네요. 이 공간은 제가 욕심을 내서 만든 공간이거든요. 아, 저희 생활의 패턴을 보니까 손님을 맞이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이 부엌과 다이닝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 집에 가장 좋은 곳을 할애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뷰도 좋고 네. 남향 빛도 많이 들어오고 이 공간의 배치를 보고는 안방이나 거실이 왔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속마음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말을 하셨어요? 말을 했죠. 말을 했는데 했어요. 뭐
네. 어린 반포 넣지. 왜냐면 안방은 정말 잠만 자는 공간이잖아요. 가족들의 공간인 중정과 넓은 앞마당을 동시에 품고 있는 다이닝 룸은요. 풍경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데요. 저는 당연히 의뢰에 여기가 코너 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 있어서 뒤를 살짝 봤더니 기둥이 있긴 하네요. 저 기둥에 대한 부분은 이 집을 지을 때 참 사연이 많은 그래요? 그런 기둥인데요. 카메라 때 어디 그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딸과 절친인 건축가와 남편의 절친이자 이 집 시공을 담당한 소장님인데요. 원래는 인양제의 이제 식당과 또 아버님의 서재가 있는 곳에는 이제 남한간 조망을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집안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코너에 이제 연속된 코너창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제 건물의 골조를 시공할 때 아버님이 현장 와서 이 코너가 이렇게 열려 있는 골조를 보시더니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장기간으로 처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당장 전원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뭐 그 끝나는 집이 아니고 오래 살 수 있는 집, 오래 가는 그런 집을 계속 얘기를 했어서 사실은 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도 잘 나왔습니다. 건축공사 시공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물 안 새고 구조가 튼튼하고 오래 가는 거. 그 다이닝 룸에 남한강을 바라보는 뷰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을 저 기둥 없이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처짐이 발생해서 물 새는 게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붕에 처마 홈통이라고 했습니다. 물 새는 거하고 구조적인 부분이 좀 강조를 좀 많이 한 부분이라서 그거 안 고치면 나는 사실 이 집을 안 짓겠다. 속상했죠. 왜냐하면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구조 설계를 해주신 저희 구조기술사분도 계획을 다 해주셨고 계산을 해서 이제 나온 어떤 값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편으로는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 집에 사는 가족들의 행복이나 또 집이 멋있고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시는 아버님의 어떤 마음의 위안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기둥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을 고집을 부려갖고 내가 바꿔놔야 후일에 우리 친구가 200년 가는 집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50년밖에 못 가면 할 얘기 없지 않습니까? 멋있다, 내 친구. 결국 시공 측의 의견대로 코너 기둥을 두게 됐고 처마는 설계팀의 의견을 또 홈통은 양쪽 입장을 다 받아들였다는데요. 건축주가 참 머리 아프셨겠어. 저는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 건축 설계사와 건축 시공자 충돌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튼튼한 집이 생기고 서로의 의견이 많이 노출될수록 좋다. 그걸 뽑아내는 능력 또한 건축주의 해야 할 역할이다. 친구가 화를 내도 저는 속으로는 이 얼마나 참 좋은 일인가. 어쨌든 덕분에 200년은 충분히 버틸 튼튼한 집이 완성됐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무게중심이 이쪽 그 안에 분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는 제 복권이 왜 이 공간을 다이닝룸으로 네. 하고자 했는지 완벽하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고, 이 공간은 이제는 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저보다 아마 여기 있는 시간이 짧지 않을 거요. 그래요. 네. 이 다이닝룸과 연결되는 이 부엌은 저희 노후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이 되었어요. 제가 은퇴를 하면서 아내에게는 3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당신은 아침에 식사 준비하는 것은 자유로워져라. 그거는 어머니와 제가 둘이서
알아서 해결할게. 두 번째는 그 보이는 설거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설거지로부터는 자유로워져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남은 시간은 앞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해라. 내 눈치 볼 것도 없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이나 시간을 뺏길 필요도 없다. 세상에 어디 정말 그런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침부터 사과를 깎는 이분은 진짜 남편이시네. 아이고 근데 너무 얇다. 노인분들은 치아가 연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이 좋기 때문에 사과도 얇게 잘라드리는 게 드시기가 편해요. 이분이 올해 97이 노모시구나. 잘 주무셨는겨? 오늘 날씨가 좀 흐립니다. 걔안 사과 덧이 있어. 막내 아드님이라는데 반갑도 친한 아드님이 뒤늦게 요리에 열심히시네요. 이 정도면 될까요? 아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미역국이라는데요. 미역도 같이 이제 여가 듣는데 예. 정작 어머님은 부엌 근처에도 못 오게 한다네요. 원래 축구 감독은 직접 뛰지 않고 밖에서 코치하는. 근데 음식하다 말고 뭘 그렇게 적을까?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잊지 않으려고 기록을 해도 나중에라도 이제 제가 어머니 표 미역국을 제가 할 수 있지. 어머니의 레시피를 대물림하며 요리 실력을 갈고 닦는 중이랍니다. 며느리 대신 아드님이 정성껏 차린 소박한 아침상이네요. 이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죠? 맛있게 드십시오. 고기 잘 굽었네. 아유, 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지. 이 집에 와서 달라진 모자의 아침인데요. 어찌 보면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 어머님하고 오롯이 둘이서 모든 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말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고 그 어머니 좋아하시는 흘러간 옛 노래도 한 번씩 LP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 시간 아내도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즐기는 중입니다. 부러워하죠. 얼마나 부럽겠어요. 아침을 이렇게 주부가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혼자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죠. 제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삼식이 남편 이러는데 하루에 세 끼 챙기는 거랑 두 끼 챙기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아침밥은 그렇다 치고 남편의 두 번째 공약인 설거지는 어떤가요? 뭐 설거지 물은 안 묻혀주게 한다. 그거는 70%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후하게. 네, 그 정도 그래도 아주 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행이 취미인 아내는 마음껏 하고 싶은 여행도 누리고 있다네요. 정말 부럽다. 그래서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둘이 집에 있는데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준 남편이 고맙죠. 그래서 가끔 그 찬스 쓰고 있어요. 혼자서 나가서 어떨 때는 일주일까지도 여행하고 오고. 응? 아니 그런데 원래 그렇게 남편은 가사 일에 열심히셨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도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거 도와주신 적 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되게 부끄럽게 만드시는. 집에 전등 하나 못 가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하면 은경아 하고 부르는 게 그때는 제가 철이 없고 집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게 좀 적었던 건
같습니다. 공약 3개 한 거 네네.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이게 다행히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살면서 어떨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회 안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집 탐구에 나서 볼까요? 1층 다이닝 룸에서 복도를 따라가면 나오는 이곳이 바로 이 집의 거실이랍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거실이 좀 작은 편인데. 정원이 3개라고 했는데 맞아요. 정원 몇 개 보셨? 2개 보셨잖아요. 맞아요. 세 번째가 또 있었죠? 네네. 어, 세 번째 정원이 여기 정원이 있다고요? 네네. 와. 어머나, 여기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네요. 우정을 품은 손님방이자 거실이랍니다. 여기까지가 거실이? 네. 약간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평상 아, 예. 같은 평상. 느낌? 네. 평소 때 어머님이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세요. 그러면 단차가 없이 그냥 통이면 네. 왜 거실에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느낌? 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방으로도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한 평상이 아니라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기도 하답니다. 걸터 앉으셔서 이렇게 창밖으로 강을 이렇게 즐기시는 그런 부분도 많으시고 네. 맨바닥에서 일어나실 때보다 훨씬 수월하시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한번 같아요. 앉아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 편해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풍광도 네. 와, 역시 참 아름답네요. 네. 야, 그저 바라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겠네요. 그런데 아직도 미처 못 본 공간이 있네요. 역시 복도를 따라 연결된 이 집의 안방이자 침실입니다. 아침이면 풍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네요. 두 분 친신인 거죠? 어머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쵸. 참 당연히 아드님하고 어머님이 그럼 주무시는 그런 곳이신 거예요? 네. 이제 노무께 사체에 힘이 없으셔가지고 누군가가 24시간 계속 옆에서 돌봐 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벌써 2번을 다치셨거든요. 어깨 팔도 부러지신 적도 있고. 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늘 옆에 누군가 조금은 도와드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할 때 그 부분을 집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은 아무리 부부지만 좀 염치 없는 짓이라. 역시 이 집에 이사 오면서 달라진 남편의 일상인데요. 어머니, 편히 주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예. 내가 나이가 많고 늙어놓은 혹시나 뭐 밤에 자다가도 위에까봐 그래가 나가 같이 앉잖아. 그거는 좋아요. 욕실에도 노모를 위한 배려가 가득한데요. 낮은 욕조와 함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안방을 내준 며느리는 어디서 주무시나? 2층을 올라가면 나오는 이 다락방이 각방살이 하는 아내가 머무는 공간이라네요. 선생님하고 떨어져 계시면 적하지 않을까요? 한 35년 살다 보면 따로 있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눈물 흘리실 줄 알았는데요. 사실 이 방에서는 적적할 새가 없다는데요. 눈 뜨자마자 보이는 자연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훨씬 더 느낌이 아침에 보는 경치는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몽환적이고. 그래요? 네. 연결된 테라스로 나서면은 한층 감동인데 사실 반대도 많았다네요. 경량 목구조의 테라스는 내는 게 아니다. 네.
이게 누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테라스다. 저는 이거를 꼭 내야 된다고 노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없으면은 이 방은 그냥 아파트의 방 하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밖에 경치만 보이는. 근데 이 테라스가 있음으로써 전원주택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3개의 지붕이 포인트인 이 집은 2층의 높은 박공 지붕과 경사를 달리해 공간감을 준 다이닝 룸의 지붕. 또 완만한 안방 지붕이 이 가족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아내, 따님, 제 손녀 4대를 엮는 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집이란 건 단순히 거주 내지는 비바람 피하는 곳 그 이상의 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구나. 전원주택을 반대했던 남편은 어느새 이 집의 유일무이한 집사로 탈바꿈했는데요. 특히 잡초배기에 빠졌답니다. 할배요. 아니 오늘도 무슨 남의 밭을 그렇게 관리를 해. 이웃이 튼튼해야 우리가 좋은 거예요. 풀을 자주 베줘야 뱀도 안 나오고. 아이고. 아이고 짜지 이거 잘라 먹었네. 에이 참. 아 이거 뭐 내년에 좀 더 나아지겠지. 아이고 참. 그 몇 개 안 남은 호박 다 잘라 먹겠네. 그래도 이 집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즐기는 중인데요. 우리가 여기를 오지 않고 아파트에서 계속 만약에 살고 있으면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고 둘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조금 피폐해졌을 것 같은 느낌? 서로가 이렇게 왜 일을 하다가 퇴직을 딱 했을 때 그 공허함? 지금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이 마음이 좀 더 푸근해지고 피폐해진다는 게 아니고 좀 채워져 간다? 그런데 부부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죠. 바로 할머니. 이 집을 짓게 한 외손녀죠. 외할아버지가 만든 모래놀이터를 떠날 줄을 모르는데요. 특히 외손녀는 97살인 외증조 할머니를 누구보다 살뜰히 챙긴다는군요. 그 아이가 여기에 와 있는 시간이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콘크리트 벽에서 갇혀서 보내는 시간들보다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한 마음?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지 않을까. 아내의 바람대로 가족의 뿌리가 될 이 집. 소소하지만 소중한 행복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4대에 걸친 4명의 여자와 같이 사는 이 기쁨은 아마 해본 사람만이 알 것 같은데. 우리도 어머니랑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게 추억이 될 거고 그리고 제이는 지금 이걸 기억은 못하겠지만 마음 어디 한 구석에는 남아있지 않을까요? 짜잔!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이 집. 그 행복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